버리고 얻는 즐거움 제19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두려움 때문에 평정심을 잃지 마라.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 가는 도둑이다.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다. 두려움은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열정과 자신감을 무너뜨린다. 야망과 일의 능률도 앗아간다. 어떤 책에 2,500명과 면담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7,000가지가 넘었고 미신 같은 두려움은 5만 가지가 넘었다고 한다. 두려움에 억눌려 뭘 해도 기쁨이나 위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두려움은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자신을 의식하는 태도에서 곧잘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다. 감기에 걸릴까봐 두려워 밖에도 못 나가고 살찔까봐 두려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사업을 못하고 비판받을까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조차 겁낸다. 고난이 닥칠까봐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번개와 토네이도를 두려워한다. 삶이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목을 조르고 약하고 가난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순전히 상상이 만든 요괴일 뿐이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어떤 의사는 두려움이 용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능력을 파괴하고 자신감을 말려 죽이고 포부를 목조르는 것이 어떻게 정상이란 말인가. 그 의사는 분명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과 말려 죽이고 파괴하는 두려움을 혼동하는 것 같다. 두려움은 확신을 죽이고 우유부단을 야기한다. 흔들리게 하고 시작하기를 주저하게 한다. 두려움은 우리의 힘을 죄다 앗아간다.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소중한 기운을 날려버리지 마라. 걱정은 두려움의 일부일 뿐이다. 건강한 신체, 활기찬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접근할 수 없다. 활력이 부족하고 기운이 딸리며 특히 나약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나 번성한다. 병을 걱정하면 병이 생긴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기분을 높게 유지해 질병, 걱정, 근심이라는 병균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저항력이 강해져야 이런 적들이 우리 뇌나 신체에 접근하지 못한다.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일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하라. 그 무엇도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슬금슬금 도망하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닌 두려움의 정복자다. 걱정할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 옛날에 어느 마법사가 항상 고양이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불쌍하게 여겨 고양이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고양이가 된 쥐는 즉시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법사는 그 고양이를 개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그 개는 호랑이에게 끊임없는 공포심을 느꼈다. 그래서 마법사는 다시 개를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호랑이는 항상 사냥꾼을 두려워했다. 마침내 화가 난 마법사는 다시 쥐로 바꿔놓고 말했다. 너는 쥐의 담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동물의 육체를 주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두려움과 걱정만큼 행복에 큰 적은 없다. 그것들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화근이 된다. 그러한 살인마들만 없다면 인생에 적도 없고 어떠한 불행과 재난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두려움, 걱정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불행에 물을 주고 위로를 괭이로 파낸다. 항상 불행, 불운, 슬픔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부정적인 정신 태도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다면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형태만 다를 뿐 예전과 동일한 적들이 우리를 따라다닌다. 결국에 가서는 진심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한다. 자신보다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운이 좋거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두려워한다. 빈곤한 정신, 텅 빈 지갑, 뛰어나지 못한 외모가 노출될까봐 두려워한다. 따라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기쁨과 이익을 잃는다. 존 토드 박사는 항상 걱정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비 내리는 아침 NC를 만났습니다. 나는 유쾌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군요. 비가 오니 농작물이 잘 자라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옥수수 밭에는 아주 나쁩니다. 절반도 수확하지 못할 것 같군요. 라고 NC는 말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옥수수가 잘 자라겠습니다, NC. 그럴 겁니다. 하지만 호밀밭에는 좋지 않은 날씨입니다. 호밀은 추운 날씨에야 잘 자라거든요. 며칠 후 어느 쌀쌀한 아침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호밀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날씨로군요, NC. 그렇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같은 작물에는 최악의 날씨입니다. 그것들이 잘 자라려면 강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하고 조바심 내고 불평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여성들이 아기를 기르듯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기른다. 걱정은 기르면 기를수록 더 커진다. 걱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브닝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자 미국의 저명한 신경학자 조지 W. 자코비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은 총알이 몸속 깊이 박히거나 칼에 깊숙이 찔린 것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쟁보다 걱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걱정은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건강을 파괴한다. 의사들은 걱정을 저주로 간주한다. 걱정하며 보낸 하루는 노동하며 보낸 일주일보다 더욱더 사람을 지치게 한다. 걱정과 두려움에게 삶을 어둡게 만드는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마치 우리 집에 들어온 사나운 맹수처럼 그것들을 몰아내야 한다. 얼마 전에 우연히 나를 충격에 빠뜨린 문장과 마주쳤다. 만일 당신이 비참할 때 행복해질 수 없다면 당신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기분의 희생자가 되고 정신에게 명령할 수 없고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행복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뜻일 것이다. 걱정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삶의 기계를 마모시킨다. 진정한 삶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